자, 봐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그냥 무작정 A to G 해서 외우시면 안 돼요. 못 외우잖아. 그거 다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렇겠지, 저러면 그렇겠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중심 줄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암기법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배우는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저런 것도 되더라. 이런 거 거의 없어요. 1대1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보통은. 자, 그리고 생각을 해봐봐요. A가 있는데 B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B가 A에 비해서 모든 것에 월등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A, B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A 외우고 B에서는 A의 어떤 단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B의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잖아. 그걸 보통 외우는 거죠. 자, 근데 X랑 Y를 외우는데 요거 두 개가 비교를 하는 형태야. 발전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여기에선 나쁜 점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상황에선 이걸 쓰고 어떤 상황에선 저걸 쓰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고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애매할 거예요. 괜찮아. 애매한 그 느낌을 계속 가지는 것도 공부입니다.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그걸 이거 내가 아직 못 외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작업별 기간을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배웠으니까 작업별 기간을 불확실하게, 그러니까 작업별 기간이 불확실한 경우랑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 기간을 예측을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두 가지잖아요. PERT, 퍼트랑 그 다음에 CPM이에요. 어떤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학생들이 어떻게 외웠냐면은 보통 PERT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PERT의 특징, CPM을 먼저 외우고 CPM의 특징 이렇게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을 외우란 얘기예요. 그게 이겁니다. 불확실하거나 확실했을 경우에.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예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작업 기간이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 뭐예요?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 작업할 때는 딱 5개월 걸립니다. 4개월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작업별이라서 5개월이 아니라 뭐 1주, 2주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하게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정을 못해서 예측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지금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이 뭐예요? 요게 PERT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예측을 하려면 그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하고 싶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공식이 있잖아요. 자, 공식에는 여러 가지 예측치가 존재하는데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뭐가 있었죠? 기대치, 그 다음에 그렇죠 비관치, 그 비관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낙관치. 이렇게 있어요. 기대는 이제 요 정도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비관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낙관은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잘 풀렸을 경우에요. 자, 근데 대부분은 비관하고 낙관보다는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하겠어요? 이게 조금 더 자주 발생하겠죠.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은 좀 뭐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4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 걸리면은 5주, 그 다음에 정말 일이 잘 풀리면 3주, 뭐 이 정도 예측을 했다고 치면 대부분 한 4주쯤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균적인 경우니까. 그래서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둬요? 기대에 더 많이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1대 1대 4 정도로 비중을 많이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4를 하게 되죠. 그래 놓고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3? 아니지. 그렇죠? 6이죠. 여기 기대 지금 4 곱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4개고 1개 1개니까 전체적으로 나누기 6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예측치를 계산하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을 생성했겠고 정의를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중간 좀 빠지더라도 내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완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PRT였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얘는 그러면 확실하니까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명확한 기간, 구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CPM인데 일단은 이제 이 모델 이름 자체가 CPM이에요. 이 CP가 크리티컬 패스예요. 크리티컬 패스. 이게 뭐냐? 주공정을 파악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4주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럴 땐. 물론 더 빨리 끝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별로 이건 1주 걸리고 요건 뭐 3일 걸리고 요건 4일 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럼 이 모든 작업을 끝낼 때 결국에 최대 이만큼 걸린다. 그게 주공정이에요. 최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걸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우선 A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작업이 있고 C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D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작업을 다 끝내면 그 다음에 F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K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끝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이제 써볼까?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주 정도가 걸려요. A에서. 자, B에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1주, 여기 1주 이렇게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라인을 보면 여기 아래쪽 라인을 보면 총 여기까지가 3주 걸리죠. 그 다음에 이쪽은 4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A는 같이 작업을 하는 거고 뻗어나가는 거니까요. 4주 걸려요. 그러면 뭐가 더 멀어요, 기간이? 요 위쪽이 더 멀어요. 자, 근데 도착은 얘가 먼저 여기 도착을 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네모칸 쳤잖아요. 거기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정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작업이 다 도착해야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정표까지의 그 거리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4라고 치는 거예요. 먼저 도착해도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 다음에 여기 이제 1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여기가 뭐 2주 걸리고 여기가 3주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4 플러스 2에서 6주가 걸려요. 근데 1로 가는 경우에는 4 플러스 3에서 7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위쪽 작업이 6주 만에 다 끝나도 작업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주가 걸린다고 해야지 이 주 공정의 의미에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빨리 끝나면 얼마 이게 아니라 이 작업 완전하게 이 작업을 다 끝내는 그 기간이 주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최대 경로 작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확실하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오겠죠.
왜냐면 기대치, 예측치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PERT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렇게 펼칠 전개를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작업 다음에 저 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위에서는 이 주공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요? 소멸 차트는 소멸 차트도 맞긴 한데 소멸 차트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일단 넘기고요. 간트 차트지, 간트.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자, 우리가 지금 요거 두 가지 공부하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하고 이 간트 차트의 차이는 뭐예요? 의미 말고 어떤 기준으로 요걸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이렇게랑 이렇게를 어떤 기준 나눌 수 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예요. 자, 이거 두 개는 작업이 연결되잖아요. 서로 작업의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니까 이 다음 작업을 이걸 해야 된다. 이 다음에 요거 요렇게 작업이 끝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B, C, D가 다 끝나야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의존성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트 차트는 그게 안 돼요. 간트 차트 어떻게 생겼어요? 책에 써 있잖아. 자, A, B, C, D. 그냥 작업이 쭉 나열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된다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는 형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B 다음에 C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적혀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작업 간의 의존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죠? 하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프 형식으로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작업에 활용된다. 의존성을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규모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간트 차트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간트는 어떤 게 안 되니까 저게 안 되고 그러면 이거고 저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암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암기가 쉽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